이 싹수 없는 년아, 내가 오늘 기필코 니년 초상을 치러줄 테니 당장 주소 불어. 자기 아들이 두 집 살림도 모자라 혼외자까지 낳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김장날 배추 100포기를 두고 안 온다며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 저는 덜덜 떨며 천천히 주소를 불었는데요. 그 주소는 바로 두 집 살림하는 남편이 꽁꽁 숨겨둔 비밀의 집이었죠. 며느리 초상을 치르겠다며 독을 품고 달려간 시어머니. 하지만 정확히 30분 뒤 수화기 넘어 들리는 건 시어머니의 호통이 아닌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현관문을 열어젖힌 시어머니는 도대체 그 안에서 뭘 마주했기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신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정유진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참 우습죠? 사랑 하나만 믿고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니까요. 그날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할 주말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아주 발작을 하듯 울려대더라고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시어머니였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이 썩어빠진 시댁 식구들을 향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간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래도 무슨 난리를 치려고 아침부터 전화를 해대나 싶어서 차가운 액정을 손가락으로 밀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기가 무섭게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싹수 없는 년아. 시댁 마당에 배추 100포기가 널렸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김장날 코빼기도 안 비쳐? 시어머니는 숨도 쉬지 않고 쌍욕을 퍼부어대며 길길이 날뛰셨어요. 분명히 어제 남편 그 인간을 통해서 회사 비상근무 때문에 올해 김장은 도저히 못 간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라 전했거든요. 맞벌이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돈 벌어오는 며느리를 그저 파출부 부려먹듯 하려는 그 심보가 너무 훤히 보여서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고 좋게 돌려 말했던 건데 제 말은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죠.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시어머니는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훌쩍 넘어버리셨어요. 어디서 감히 시댁 김장하는 날 회사를 핑계대고 도망을 쳐. 내 부모가 널 그따위로 가르치더냐?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배운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저를 향한 모욕은 어떻게든 참아 넘기겠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짓밟는 그 폭언에는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깟 김장날 시댁에 안 갔다고 부모님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싶어서 쥐고 있던 휴대폰이 부서져라 손에 힘을 꽉 주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당장 택시 타고 갈게요. 라며 덜덜 떨었을 거예요. 매년 김장철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파스 하나 붙일 시간 없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나르며 노예처럼 일했던 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남편의 그 더럽고 추악한 배신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이 차갑게 썩어 문드러진 제게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협박은 오히려 묘한 기폭제가 되더라고요.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이성을 완전히 놓아버린 사람처럼 살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내가 오늘 기필코 니년 초상을 치러주고 말 테니까 당장 지금 숨어있는 주소 불어다. 내가 쫓아가서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초상을 치러주겠다니요. 며느리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지. 살해 협박이나 다름없는 폭언을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제 머릿속을 느꼈습니다. 저보고 당장 숨어있는 주소를 대라고 악을 쓰시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번뜩하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며느리 머리채를 잡겠다며 시퍼런 독을 품고 달려갈 시어머니가 도착해야 할 완벽한 목적지가 떠오른 거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속내를 철저하게 숨긴 채 일부러 사시나무 떨듯 울먹이는 목소리를 꾸며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는 훌쩍거리는 소리까지 내어가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주소를 읊어드렸어요.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라. 시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고 저는 그제야 억눌렀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제가 방금 시어머니에게 부른 주소는 제가 숨어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차려놓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둘만의 신혼집 주소였거든요. 주말마다 회사 워크숍이다, 친구들 모임이다, 온갖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던 남편이 그 젊은 여자와 히히덕거리며 드나들던 그 더러운 속을 말이에요. 김장도 안 하고 도망친 며느리를 잡겠다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씩씩대며 달려갈 시어머니가 그 집 현관문을 박살내듯 두드리는 장면을 상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서글프면서도 통쾌한 쾌감이 온몸을 짜릿하게 감싸고 돌더라고요. 하늘처럼 끔찍하게 아끼는 귀한 아들이 며느리 몰래 딴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그 집에 버젓이 숨어있는 꼴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때 우리 고상하신 시어머니 표정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 초상 치르러 갔다가 본인 아들 불륜 현장을 덮치게 된 셈이니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한 잔 타서 여유롭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다 타들어가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콤한 복수의 서막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확히 30분 뒤에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 번호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번호가 떠 있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천천히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최말자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여기 119 구급대인데요. 구급대원이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슬쩍 말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집에 들이닥치자마자 아주 대단한 스펙터클 막장 드라마가 한편 제대로 찍힌 게 분명했거든요. 구급차까지 출동할 정도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요란하게 판이 벌어진 모양이더라고요. 네, 제가 며느리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분하게 되물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급대원의 입에서 나올 그 기막힌 소식을 기다리며 저는 옷장문을 열어 가장 단정하고 화려한 외투를 꺼내 들었어요. 제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그 뻔뻔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지옥 같은 비극의 막이 드디어 완벽하게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거울 앞을 떠나며 천천히 외투 단추를 채웠습니다. 환자분이 큰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니 보호자분은 서둘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그 한마디는 제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은 완벽한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알겠다며 침착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지옥 같았던 제 결혼 생활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떠올렸어요. 저희 부부는 분명 아이 없이 서로만 바라보며 평생 연인처럼 살자고 굳게 약속하며 결혼한 애틋한 사이였습니다. 연애 시절 그 인간은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달콤한 맹세를 속삭였어요. 나는 아이 다 필요 없어.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게. 우리 둘이서만 매일매일 여행하듯 행복하게 살자.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고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만큼 그 인간을 사랑했죠. 하지만 그 알량한 맹세의 유효기간은 고작 1년 남짓이었습니다. 결혼 1주년이 지나자마자 남편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말을 싹 바꾸며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거든요. 제 눈치를 슬슬 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남들 다 애 낳고 부모 노릇하면서 사는데 우리만 없으니까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나 불쌍해 보인대. 우리도 이제 슬슬 하나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에게 아이가 없는 죄책감을 교묘하게 심어주며 딩크족 약속을 제멋대로 뒤집어 엎으려는 그 치졸한 수작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지옥은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제 배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저를 철저하게 하자 있는 물건 취급하셨어요. 조상님 차례상을 준비하며 전을 붙이는 제 등짝을 매섭게 쏘아보며 동네방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죠. 성녀도 아니고 대체 왜 아직도 애를 못 낳냐며 우리 집안대를 끊어먹을 작정으로 굴러들어 온 거냐고 길길이 날뛰셨거든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쏟아내시는 폭언 앞에서도 남편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밥만 꾸역꾸역 처먹었습니다. 핏줄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의 그 맹독 같은 핍박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오직 자궁 하나로만 평가받는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제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갉아먹혔고 남편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은 형체도 없을 처참하게 식어버렸어요. 도저히 숨이 막혀 견딜 수 없었던 제가 부부관계를 전면 거부하며 각방을 선언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와서는 아주 당당하게 제게 삿대질을 해대더라고요. 네가 아내로서 의무를 거부했으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건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거야.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다 네 책임이라고.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딴 여자와 뒹구는 자신의 더러운 짓거리를 정당화하는 그 짐승 같은 얼굴을 보며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대신 이 인간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서늘한 칼을 심장 깊숙이 품었습니다. 얼마 전 흥신소에서 보내온 갈색 서류 봉투를 처음 열어보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봉투 안에서 우르르 쏟아져 내린 사진들 속에는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딴 여자의 어깨를 소중하게 감싸 쥐고 갓난아이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신혼 때 손잡고 함께 고른 거실 소파 아래로 속절없이 주저앉아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평생 저만 보고 살겠다며 제 손가락을 걸고 맹세했던 달콤한 그 입술이 다른 여자에게 닿아 있었고 모진 시집살이 앞에서도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물며 가정을 지키려 버텨온 제 아까운 청춘이 한순간에
냄새나는 시궁창에 처박힌 기분이었죠. 억울하고 원통해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캄캄한 거실 바닥을 미친 사람처럼 나뒹굴며 저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밤새워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희스름하게 동이 틀 무렵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비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벌벌 떨고 있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저는 강하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어야 해? 죄 지은 쓰레기들은 저렇게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행복해 하는데 왜 나만 혼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냐고. 저는 세면대에 찬물을 세게 틀어놓고 엉망진창이 된 얼굴을 거칠게 문질러 씻어내며 가슴 속에서 활활 끓어오르던 슬픔을 서늘하고 차가운 얼음장으로 식혀버렸습니다. 나를 쓸모없는 불임 여성 취급하며 짓밟고 조롱한 저 뻔뻔하고 역겨운 인간들에게 얌전히 안방을 내어주고 패배자처럼 쫓겨날 생각은 단 한 톨도 없었거든요. 저는 거울 속에서 시퍼런 도끼를 품고 번뜩이는 제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저들이 뻔뻔하게 쌓아 올린 저 더러운 모래성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짓밟아 주리라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회사나 친구 모임을 핑계로 그 여자 곁에서 아빠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맹독 같은 분노를 고스란히 아들에게 되돌려준 것이었죠. 며느리 머리채를 잡겠다며 살기 등등하게 쳐들어갔다가 소중한 아들의 숨겨진 혼외자를 마주하고 핏대가 서서 쓰러졌을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저도 모르게 서늘하고 차가운 웃음이 비집고 새어나오더라고요. 응급실을 향해 달리는 택시 창문에 맺힌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의 차가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뒤엉킨 아수라장 속에서 제 두 눈은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사냥감을 찾아냈죠. 구석진 대기실 의자 앞을 초조하게 서성이는 낯익은 뒷모습,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비싼 겉사계로 갓난아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화려하게 치장한 저 여자가 바로 제 남편의 돈을 빨아먹으며 두 집 살림을 차린 그 당돌한 상간녀라는 걸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죠. 제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앞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자 바닥만 보고 걷던 남편이 발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핏기가 싹 가시면서 하얗게 질려버리더라고요. 마치 한밤중에 끔찍한 귀신이라도 마주친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사시나무 떨듯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 네가 여길 어떻게 온 거야? 그리고 대체 엄마가 우리 집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고. 남편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제게 삿대질을 해대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두 집 살림을 들켰다는 그 알량한 두려움과 당혹감이 먼저 앞섰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의 찌질하고 우스운 꼴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훑어내리며 아주 덤덤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가 김장하러 안 온다고 오늘 내 초상 치러주겠다고 길길이 날뛰시길래 네가 꼭꼭 숨어있는 그 신혼집 주소를 친절하게 알려드렸을 뿐이야.
초상을 치르더라도 기왕이면 거기서 치르시라고. 제 서늘한 대답에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응급처치실 문이 열리며 피곤에 찌든 얼굴을 한 의사가 차트를 들고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헐레벌떡 의사 앞으로 달려가 어머니 상태가 어떠냐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며 골든타임을 놓쳐 뇌혈관의 손상이 심각하다는 절망적인 브리핑이었죠.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오른쪽 몸 전체에 심각한 마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며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응급실 복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며느리 위에 군림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안방마님 노릇을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밥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반신불수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기묘한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하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눈치라고는 약에 쓸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상간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돌하게 입을 열더라고요. 이 얘기 어머니 친손주예요. 어머니도 처음 보는 귀한 친손주 얼굴 보고 너무 좋아서 놀라신 거예요. 상간녀는 아이를 제 쪽으로 들이밀며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는데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손죽 타령을 하며 저를 도발하는 그 교활하고 역겨운 얼굴을 보니 기가 막혀서 헌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건 그 미친 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아주 당당하게 적반하장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사실 바깥에서 애 낳았다. 네가 죽어도 애 안 낳아줘서 내가 밖에서 얻은 내 핏줄이야. 그러게 진작 네가 아내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자기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이 지옥 같은 와중에도 자신의 핏줄을 얻었다며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제 탓을 하는 남편의 짐승만도 못한 모습에 저는 목구멍 끝까지 지독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나를 불임 여성 취급하며 괴롭히고 핍박했던 남편의 그 알량하고 역겨운 자만심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연민조차 완벽하게 증발해버리는 것을 느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런 껍데기뿐인 위선자를 남편이랍시고 믿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아둔하게 느껴져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제가 서늘하게 식은 눈으로 두 쓰레기를 번갈아 노려보며 쏘아붙이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상간녀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이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자지러지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듯한 기괴하고 날카로운 쇳소리였습니다. 놀란 상간녀가 겉사개를 들춰내자 아이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창백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발작하듯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열과 창백증을 동반한 호흡 곤란 증세의 상간녀는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고 남편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사와 간호사를 미친 듯이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대기실 복도에 있던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아이를 긴급 이송하며 뛰어갔어요. 응급실 안은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뇌출혈 소식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아비규환의 상태로 뒤바뀌었죠. 잠시 후 아이의 피를 뽑아 응급검사를 진행하고 나온 의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다급한 걸음으로 남편과 상간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 급성 빈혈 소견과 함께 적혈구 파괴 현상이 보입니다. 수치가 너무 위험하게 떨어져서 지금 당장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두 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급한 대로 지정 헌혈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다급한 외침이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지자 남편은 마치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를 한껏 펴고 나섰습니다. 평생 제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온갖 핍박과 구박을 퍼부으며 자기 핏줄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였던 인간답게 아주 위풍당당한 태도였죠. 남편은 셔츠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이며 의사 앞으로 바짝 다가가 자신의 가슴팍을 탕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피를 뽑으세요. 저는 누구에게나 피를 줄 수 있는 O형입니다. 제 귀한 핏줄인데 제 피를 통째로 다 뽑아서라도 당장 살려내야죠. 그 알량한 부성애를 과시하며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남편의 등짝을 바라보며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조소가 끓어오르는 것을 꾹 눌러 참았는데요. 자기 엄마가 며느리 잡으러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사를 오가는 마당에 불륜으로 얻은 자식을 살리겠다며 핏대를 세우는 그 꼴이 어찌나 우습고 역겹던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그런데 헌혈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이의 혈액 검사 결과가 적힌 차트를 넘겨보던 의사의 표정이 순간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고 차트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겁게 입을 열더군요. 아버님이 O형이라고 하셨죠? 산모분 진료 기록을 보니 산모분 혈액형도 분명 O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검사한 아이의 혈액형은 AB형으로 나왔습니다.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B형 아이가 절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시끄럽고 어수선하던 응급실 복도에 차가운 얼음물이 확 끼얹어진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그 기막힌 소견에 남편은 마치 시퍼런 벼락이라도 정통으로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치켜뜨고는 의사의 가온자락을 덥석 부여잡으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 핏줄인데 피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당장 기계 다시 돌려서 똑바로 검사해봐요. 목에 핏대가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의사를 다그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난리통 속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포착해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돌하게 제 앞을 막아서며 기세등등하게 굴던 상간녀의 얼굴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거든요. 사색이 된 상간녀는 아이가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품 가방을 움켜쥐고는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비상구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칠 궁리를 하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그 쥐새끼 같은 꼴을 보니 제 입가에 저절로 비릿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져갔죠. 하지만 상간녀의 그 어설픈 도주국은 채 몇 걸음도 가지 못해 처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의사에게 패악을 부리던 남편이 휙 고개를 돌려 숨어들려던 상간녀를 매의 눈으로 발견해 냈거든요.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다가가 도망치려던 상간녀의 손목을 부서져라 거칠게 낚아채며 울부짖었습니다.
너 지금 어딜 도망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당장 바른 대로 말 못해? 자신의 그 고결하고 완벽했던 세계에 무서운 속도로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남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억센 소나기에 붙잡혀 이리저리 휘둘리며 궁지에 몰린 상간녀는 잠시 겁에 질려 파르르 떨더니 이내 세상에서 가장 돕기 가득하고 추악한 얼굴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상간녀는 꽉 잡힌 손목을 사납게 뿌리치며 남편의 가슴팍을 퍽퍽 밀치고는 아주 악에 받친 목소리로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래, 네 새끼 아니야. 네 잘난 핏줄 아니라고. 근데 어떡하라고. 넌 어차피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니의 목까지는 무정자증 고자 새끼인데. 응급실 바닥을 쩌렁쩌렁 울리는 상간녀의 그 기막힌 폭탄 선언에 저는 하마터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박장대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저를 성녀 취급하며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잔인한 프레임을 씌워 핍박했던 남편이 사실은 생식 능력이 아예 없는 씨 없는 쭉정이었다는 그 통쾌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방금 자신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뇌에서 제대로 처리조차 하지 못하는 멍청한 얼굴로 입을 떡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무정자증? 내가 고자라니 그게 대체 무슨 개소리야. 남편이 경악하며 헛바람을 들이켜자 상간녀는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더러운 진실들을 아주 속사포처럼 모조리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랑은 아무리 매일 밤낮으로 해도 애가 안 들어서 내가 하도 찝찝해서 몰래 비뇨기과에 검사 맡겼었어. 검사 결과 보니까 아주 정자씨가 말라비틀어진 선천적 무정자증이더라. 내가 딴 남자애 임신한 김에 니 애라고 뻥 좀 쳤더니 해벌쭉해서 신혼집 사주고 명품 사주고 내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가자 바치면서 좋아서 미쳐 날뛰었잖아. 그 여자는 자기가 남의 자식으로 유부남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악질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아주 훈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알량한 재력과 안락한 생활이 탐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무정자증이라는 남편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완벽한 사기극을 기획했던 거죠. 평생 제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온갖 폭언을 쏟아내고 저를 몹쓸 죄인 취급하며 짓밟았던 인간이 사실은 자신의 상태조차 꿈에도 모른 채 딴 남자의 핏줄을 품고 뻐꾸기 아빠 노릇을 하며 헛돈을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토록 잘난 핏줄 타령을 하며 저를 버리고 나갔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철저하게 호구를 잡혔다는 사실이 온 응급실 사람들에게 생중계되는 이 환상적인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짜릿하고 황홀했습니다. 자만심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남편의 알량한 세계가 밑바닥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산산조각이 나는 이 희대의 코미디쇼를 저는 절대 놓칠 수 없었죠. 저는 조용히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화면을 켜고 녹음기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빨간색 녹음 버튼을 꾹 누르고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병원 벽에 아주 여유롭게 등을 기대고 섰어요. 두 쓰레기가 진흙탕 바닥을 구르며 서로를 물어뜯고 완벽하게 파멸해가는 이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를 가장 앞자리 VIP석에서 마음껏 감상하며 저는 가슴속에서 활활 끓어오르는 벅찬 환희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생식 능력이 없는 무정자증이라는 사실과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핏줄이 생판 남의 씨앗이라는 기막힌 진실을 동시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갓 튀어나온 악귀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현실 앞에 남편은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운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감히 딴 놈 새끼를 내 핏줄이라고 속이고 내 돈을 빨아먹어. 남편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씩씩거리며 달려들어 상간녀의 멱살을 사정없이 틀어쥐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지독한 상간녀는 달라도 한참 달랐어요. 오히려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멱살을 잡힌 채로 남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밀치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죽어도 아기 낳아달라며. 너랑은 1년을 밤낮으로 짐승처럼 뒹굴어도 도저히 애가 안 생기는데 그럼 나보고 대체 어떡하라고. 응급실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쓰는 상간녀의 적반하장에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남의 씨앗을 몰래 품어놓고 오히려 자기가 고자의 소원을 이루어준 은인이라며 당당하게 소리치는 그 기적의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내가 네 그 잘난 핏줄 타령 소원 이뤄준 건데 엎드려 넙죽 절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상간녀는 지지 않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마구잡이로 휘둘러댔습니다. 평생 제게 불임의 원인을 뒤집어 씌우며 자신은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남자인 양 행세했던 남편은 본처인 제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까발려진 수치심에 몸부림쳤어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산후조리원과 명품 가방을 바치며 정성껏 키운 아이가 남의 자식이라는 끔찍한 모멸감까지 더해지니 남편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버린 거죠. 남편은 멱살을 쥐고 있던 손에 핏줄이 터져라 힘을 주더니 기어이 주먹을 꽉 쥐고 상간녀를 향해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사기꾼녀나 내 돈 당장 다 토해내. 남편의 손찌검에 머리채가 헝클어진 상간녀 역시 지독한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고결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처럼 서로를 감싸고 돌던 두 쓰레기가 이제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들개들처럼 병원 바닥을 뒹굴며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남편의 비싼 셔츠는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상간녀의 그 화려했던 명품 옷도 병원 바닥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엉망진창으로 구겨졌습니다. 상간녀는 남의 핏줄인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해벌쭉해서 돈을 가져다 바친 멍청이라며 남편의 귓가에 대고 온갖 조롱과 쌍욕을 퍼부어댔고 남편은 상간녀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죠. 그 처참하고도 진기한 구경거리를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제 입가에는 아주 진하고 달콤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평생 저를 깎아내리며 자기들만의 더러운 사랑을 운운하던 두 인간이 가장 밑바닥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그 모습은 제게 10년 묵은 채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짜릿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했거든요. 마치 남편이 제게 주었던 모멸감과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폭언들이 이 두 쓰레기에 피 터지는 싸움질 속에서 완벽하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달려온 건장한 경비원 서너 명이 달라붙어 짐승처럼 엉켜붙은 두 사람을 겨우 떼어놓았습니다. 경비원들의 억센 소나기에 붙잡혀서도 두 람은 서로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이 씩씩대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시뻘건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피가 맺혀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처참한 몰골은 길거리의 거지들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녹음 종료 버튼을 여유롭게 누르고는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씩씩대는 두 사람의 코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편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참아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푹 떨구더군요. 저는 얼음장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들의 심장에 아주 정확하게 마지막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남이 씨 품고 유부남 돈 빨아먹은 기생충이나 자기가 고자인 것도 모르고 본처만 쥐잡듯 잡은 너나 아주 천생연분이다. 둘이 평생 그렇게 물어뜯고 싸우면서 지옥에서 잘 살아봐. 제 차가운 조롱에 상간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차마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해 숨만 헐떡였습니다. 남편은 앓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비밀과 밑바닥을 저에게 완벽하게 들켜버린 모멸감에 두 사람은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에 빠진 남편과 넋이 나간 상간녀를 쓰레기 쳐다보듯 서늘하게 내려다보고는 미련 없이 획 돌아서서 응급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오열하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리는 기계음이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저는 10년 동안 제 목을 조르고 있던 무거운 족쇄가 완벽하게 끊어져 나가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 두 쓰레기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미리 알아두었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그동안 흥신소를 통해 샅샅이 모아두었던 그 인간들의 밀월여행 사진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쏟아냈던 살기 어린 폭언 녹음 파일까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증거들이 두둑하게 담겨 있었죠. 상담실 의자에 여유롭게 기대어 앉아 그동안 준비해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며 남편에게는 이혼 및 재산 분할을, 그 뻔뻔한 상간녀에게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접수해버렸습니다. 변호사조차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치밀하게 수집되어 있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제 지난 시간들의 치열했던 인내가 드디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법원을 통해 소장이 송달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액정 화면에 뜬 남편의 번호를 보며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나도 그 사기꾼 같은 년한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불쌍한 피해자라고.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남편은 콧물까지 훌쩍거리는 비굴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저에게 찌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딴살림을 차리고 수천만 원을 빼돌려 갖다 바친 그 더러운 짓거리를 상간녀의 사기극 핑계로 포장하며 끝까지 저를 기만하려 드는 그 역겨운 태도에 저는 일말의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죠. 그 알량하고 이기적인 목소리를 1초라도 더 듣고 있다가는 제 귀가 썩어버릴 것 같아 저는 아주 싸늘하게 코웃음을 치며 그대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메시지 창을 열어 제 차가운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전송했어요.
가서 남이 자식 뻐꾸기 아빠 노릇이나 평생 충실하게 잘해라. 그 조롱 섞인 문자 한 통을 마지막으로 남편의 번호를 영구적으로 차단해버리니 하늘을 날아갈 듯 통쾌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평화롭고 상쾌한 일상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드디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건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분노하셨는지 시어머니의 상태는 그 오만했던 과거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몸의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혀까지 굳어버려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반신불수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며느리인 저를 향해 김장날 안 오면 초상을 치러주겠다며 맹독 같은 살해 협박을 일삼던 그 쩌렁쩌렁했던 목소리를 다시는 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처참한 몰골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제 손으로 완벽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화장대 의자에 앉아 정성스럽게 단장을 시작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그토록 낭비벽이라며 흉을 보던 제일 화려하고 값비싼 원피스를 꺼내 입고 입술에는 아주 붉고 매혹적인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구두 굽소리마저 경쾌하게 울리도록 또각거리며 병원 복도를 걸어 들어가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지독한 절망의 공기가 짙게 깔려 있었고 침대 위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라하고 앙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순간 안면 근육을 파르르 떨며 하나 남은 왼쪽 눈으로 저를 향해 독사처럼 일그러진 분노의 눈빛을 쏘아보더라고요. 입을 달달거리며 무슨 욕이라도 퍼부으려 애쓰는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침대 옆으로 아주 우아하고 여유롭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김장 안 온다고 제 초상 치러주신다더니 결국 어머니가 먼저 초상 치르실 뻔하셨네요. 제가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속삭이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성한 왼쪽 팔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발악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몸을 조금 더 낮춰 시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달콤한 진실을 속삭여 주었어요. 어머니가 보셨던 그 귀한 손주 말이에요. 그거 아범 핏줄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딴 놈 씨앗이랍니다. 아들내미가 선천적 무정자증이라서 평생 애를 못 가지는 고자래요. 그 말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두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지더니 짐승의 목구멍에서나 날 법한 기괴하고 끔찍한 쇳소리를 토해내며 침대 위에서 거칠게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핍박하고 구박했던 유일한 이유였던 아들의 잘난 핏줄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기극의 결과물이었으며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의 생식 능력이 제로라는 그 잔인한 사실 앞에 시어머니의 남은 정신마저 완벽하게 붕괴되어 버린 거죠.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그 일그러진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저는 제 지난 세월의 오랜 서러움과 눈물이 봄눈 녹듯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병실을 빠져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걷는 제 귓가에는 제가 빠져나온 그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막장 드라마의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남편에게 사기극이 들통나 벼랑 끝에 몰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언론과 맘카페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오히려 위자료를 뜯어내려 발악을 하고 있었고
전 재산을 날린 남편 역시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었죠. 두 쓰레기가 서로의 밑바닥을 까발리며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는 그 추악한 폭로전은 세상 사람들의 가장 재미있는 안주거리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몰락을 멀리서 여유롭게 감상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어요. 지루하고 피말리는 법적 공방을 알리는 재판의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묵직한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깃털처럼 가볍고 당당했어요. 피고인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꼴을 보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비집고 새어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처럼 퀭하게 패인 얼굴로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고, 상간녀는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민낯으로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척 연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거든요.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기가 막히고 뻔뻔한 논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먼저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상간녀의 치밀하고 악독한 사기극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가여운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심지어 눈물까지 쥐어짜내며 동정심을 유발하더니 이혼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제게 줘야 할 재산 분할만큼은 방어하겠다며 제 몫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우리 가정을 산산조각낸 주제에 이제 와서 얄팍한 변명으로 자기 주머니의 돈부터 챙기려는 그 역겨운 뻔뻔함에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서늘한 분노를 얕보고 함부로 입을 놀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멍청한 인간은 아직도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밤낮으로 발로 뛰며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판사님 앞에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주말마다 회사 비상근무를 핑계대고 상간녀와 히히덕거리며 다녀온 최고급 풀빌라, 밀월여행 사진들과 명품관 결제 영수증들을 법정 스크린에 아주 선명하게 띄워주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진들이 화면을 채우자 남편의 낯빛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이 평소 저에게 임신을 못하는 성녀라며 모욕을 주고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던 폭언 녹음 파일들까지 법정에 쩌렁쩌렁하게 틀어버렸어요. 본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며 짓밟았던 그 폭력적인 실체가 드러나자 방청석에서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을 수천만 원이나 빼돌려 상간녀가 머무는 최고급 산후조리원 특실 비용을 결제하고 온갖 명품 가방을 사다 바친 계좌이체 내역서들을 장거로 들이밀었거든요. 딴 남자의 씨앗을 품은 여자에게 본처에 피땀 묻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 명백한 금융치료의 흔적들은 남편의 알량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판사님 역시 남편의 파렴치한 행태를 확인하시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시더라고요. 궁지에 몰리기는 옆자리에 앉은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오히려 자기도 속아서 만난 불쌍한 미혼모라고 변명하며 동정을 구하려 애를 썼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판사님을 향해 가련한 척 훌쩍거리는 그 역겨운 꼬락서니를 보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아이의 혈액형이 들통나자마자 악에 받쳐 남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치며 악다구니를 쓰던 그날의 생생한 음성 녹음본을 법정에 가감없이 틀어버린 거예요. 네가 아기 낳아달라며. 내가 고자놈 소원 이뤄준 건데 어디서 큰 소리야. 상간녀가 남편을 조롱하며 내뱉었던 그 뻔뻔하고 천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자 상간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의자 아래로 푹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만과 악의성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 재판부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단호하게 굳어버렸죠. 기나긴 공방 끝에 판사님이 선고하신 판결은 그야말로 저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승리였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의 절대적이고 악질적인 귀책 사유를 단호하게 인정하시며 남편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제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게다가 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기여도를 완벽하게 인정해 주시며 제 몫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속 시원한 재산분할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남의 가정에 기어들어와 뻔뻔하게 기생하려 했던 상간녀에게도 재판부는 역대급 상한선을 꽉 채운 상간 위자료 판결의 철퇴를 내리셨어요. 두 쓰레기가 합심해서 제게 안겨주었던 지옥 같은 고통을 그들이 평생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갚아야 할 빚더미로 고스란히 돌려준 셈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환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재판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법원 복도에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기막힌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재산을 완벽하게 빼앗기고 감당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빚더미에 나앉게 된 남편이 상간녀의 팔뚝을 거칠게 낚아채고 있었거든요. 너 이 사기꾼 년아 내 돈 당장 다 토해내. 네가 내 인생 다 망쳐놨잖아. 패배자처럼 질질 짜며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부렸던 위선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찌질함의 극치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돈을 찰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살던 상간녀가 순순히 돈을 뱉어낼 리가 없었죠. 상간녀는 붙잡힌 팔을 사납게 뿌리치더니 도끼를 가득 품은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며 가차없이 남편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였습니다. 돈도 없고 씨도 없는 반쪽짜리가 어디서 바라기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상간녀는 그렇게 매몰차고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내고는 남편을 길가에 벌레 보듯 무시하며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상간녀의 소나기에 노란하다 뺨까지 얻어맞고 넋이 나간 채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 남편의 그 처참하고 멍청한 꼴을 내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숨만 헐떡이는 남편의 정수리를 향해 저는 얼음장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려주었어요. 내 위자료 단 하루라도 입금 밀리면 내들 급여 통장에 곧바로 가압류 걸어버릴 줄 알아. 평생 숨만 쉬면서 내 돈이나 갚아. 그 서늘한 한마디를 시원하게 툭 던져놓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저는 지긋지긋했던 10월드의 핍박과 짐승만도 못한 배신자 남편이라는 제 과거의 끔찍한 굴레를 완벽하고도 합법적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벅찬 해방감을 온몸으로 만끽했어요. 지긋지긋하고 길었던 법정 싸움의 끝을 알리는 이혼 서류에 최종 확정 도장이 찍히던 날, 저는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그 인간의 역겨운 흔적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쑤셔 박아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제 아까운 청춘을 갉아먹었던 자네들이 쓰레기차에 실려 으스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아주 홀가분하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오롯이 저 혼자만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마련한 탁 트인 한강뷰의 새 아파트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상쾌하고 눈부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최고급 원두를 갈아내린 커피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는 이 완벽한 평화가 바로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진짜 제 인생이었거든요. 더 이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매달 화장실 변기통을 붙잡고 두 줄이 나오지 않은 임신 테스트기를 숨기며 죄인처럼 숨죽여 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찬바람이 부는 김장철이 다가오면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인 시댁 마당에서 제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며 파출부 취급을 당해야 했던 그 끔찍한 악몽에서도 완벽하게 해방된 거예요. 오직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이 고요하고 찬란한 공간 속에서 저는 온전한 자유를 쟁취한 승리자의 미소를 마음껏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부신 자유를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저를 시궁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 쓰레기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의 핏줄을 자기 자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본처의 돈을 수천만 원이나 빼돌렸던 전 남편의 그 기막힌 혼외자 사기극과 선천적 무정자증 스캔들은 남편의 회사 전체에 아주 파다하게 퍼져나갔거든요. 평소 잘난 척을 달고 살며 동료들을 무시하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호구이자 씨없는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고 결국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멸시를 견디지 못해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번듯한 직장과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막대한 위자료 빚더미에 나앉은 그 인간은 극심한 대인기 피증까지 걸려 지금은 공사판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다는 아주 통쾌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행여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걸어다닌다니 참으로 그 알량한 자존심에 걸맞은 완벽한 결말이 아닐 수 없죠. 며느리 초상을 치러주겠다며 살기 어린 협박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의 죗값 역시 하늘이 아주 공평하게 치러주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된 시어머니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셨지만 빈털터리가 된 아들이 그 비싼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내 외곽에 아주 싸구려 요양병원 다인실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되어 철저한 지옥 속을 살아가고 계신답니다. 제게 악다구니를 쓰던 그 쩌렁쩌렁했던 목소리는 굳어버린 혀끝에서 짐승 같은 쇳소리로 변해버렸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오만하게 살았던 그 잘난 인생은 이제 차가운 요양병원 천장만 바라보며 죽는 날만 기다리는 끔찍한 형벌로 되돌아간 셈이에요. 그 잘난 핏줄 타령의 원흉이었던 상간녀의 결말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무정자증, 유부남의 돈을 빨아먹으려다 완벽하게 덜미가 잡힌 그 여자는 결국 진짜 아이의 친부인 전 남자친구에게조차 매몰차게 버림을 받고 처량한 미혼모 신세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제가 턱 밑까지 들이민 그 역대급 상한선의 막대한 상간 위자료를 갚아야 하니 갓난아이를 좁디 좁은 단칸방에 눕혀놓고 밤낮 없이 식당 주방에 처박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남편을 훔쳐다가 호의호식하며 명품 가방을 휘두르던 그 교만했던 손에는 이제 빨간 고무장갑만이 들려있으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잔인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그들의 비참하고 찌질한 말로가 전해주는 달콤한 위로를 넘어서서 저는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단 1초의 아까운 감정조차 낭비하지 않는 진정한 내면의 단단한 독립을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오롯이 제 삶에만 집중하게 되니 억눌려 있던 제 업무 능력도 물 만난 물고기처럼 눈부시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당당하게 최연소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제 통장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풍족한 돈이 여유롭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오후에 햇살이 가득 비치는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무릎 위에 태블릿 PC를 올려두고 다음 주에 훌쩍 떠날 스페인행 비행기의 1등석 좌석을 여유롭게 결제하며 나지막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창밖으로 일렁이는 푸른 한강의 물결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자니 문득 아주 묘한 역설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배추백포기를 절이라며 제 숨통을 조이고 당장 쫓아가서 초상을 치러버리겠다던 시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김장날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저를 죽이겠다며 덤벼들었던 그들의 그 오만하고 악독했던 분노가 역설적이게도 꽉 막힌 제 인생의 숨통을 완벽하게 틔워주고 저를 이 찬란한 빛의 세계로 끌어올려준 가장 튼튼하고 눈부신 동아줄이었음을 이제는 온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핍박받는 며느리도 아니고 껍데기뿐인 위선자의 아내도 아닌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제 인생의 찬란한 제2막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저들이 지옥의 밑바닥에서 평생토록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치는 동안 저는 저 높은 곳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빛나며 영원토록 눈부시게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예전의 저처럼 배우자의 기막힌 배신이나 시댁의 숨막히는 핍박 속에서 혼자 소가리를 하며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가정을 지키는 것만이 미덕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썩은 동아줄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눈부신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저처럼 가슴 뻥 뚫리게 시원하고 통쾌한 해피엔딩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축제 같은 찬란한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유진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굳게 했던 약속을 깨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차린 남편과 며느리를 핍박하며 모진 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던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들의 죗값을 처절하게 치르는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이 단번에 떠올랐는데요. 긴 시간 동안 홀로 겪으셨을 그 깊은 상처와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과거의 굴레를 딛고 일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멋지게 성공하신 유진님의 찬란한 제2의 인생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슷한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유진님처럼 당당하게 자신만의 빛나는 행복을 꼭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